우리 사장님은 세미나를 본데이만 갔다 오신 거죠. 이게 이번에 혹시 석세스 참여하시나요? 저희 회사 마케팅 플랜 한 번 들어보셨죠? 마케팅 플랜이 뭐냐면은 예. 돈이 들어오는 어떤 구조. 근데 그 원데이 가서 한번 원데이 가서 한번 네, 한번 들었어요. 뭐 그냥 이해는 잘 안 되시죠? 예, 정확히는 그렇고.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미팅이든 강의든 하다 보면 앞에 먼저 하신 분들은 매번 들은 내용인데 이제 신규로 오시는 분들은 또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이렇게 아는 내용이라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장태열 사장님 우리 마케팅 플랜 설명 가능한가요? 아니 뭐 하라고 물어본 건 아니고요. 네. 오늘은 책자보다 제가 요 강의 위주로 좀 해드릴게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유통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유통에는 예를 들면 로드샵 뭔지 아시죠? 네. 로드샵 길거리에 가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로드샵이 하나의 유통이죠. 마트 유통이겠죠? 또 뭐 있을까요? TV 홈쇼핑 유통이죠. 또 인터넷 쇼핑 또 뭐 있을까요? 뭐 보통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유통이고 여기에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이 유통이에요. 그럼 유통이라는 건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게 유통이다. 근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좋죠? 우리는 좋은데 밖에 사람들은 싫죠? 왜 싫다고 할까요?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피해자라고 있고. 피해자? 피해자가 없는.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일 기본은 뭐냐면요. 유통의 기본 원리. 자, 소비자들은 어떤 유통을 이용을 하고 싶어 할까요? 소비자들. 싸고 좀. 그쵸. 네, 싸고 좋은 유통을 이용하고 싶은 게 소비자들의 기본 심리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싸고 좋은 걸 파는 회사가 있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애터미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런 회사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 결국엔 소비자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계속 외면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싸고 좋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가성비, 가심비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애터미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죠. 네. 네. 자, 그 잘 나가는 데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냐? 제품력이 최우선시 된다.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소비자들은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품이 팔려 나가니까 회사는 뜰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기존에 수없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자, 돈을 되돌려준다, 소비자들한테 캐시백 해준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캐시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뛰어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주지 않으니까 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했다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피해보고 거기에서 손가락질하고 다 그랬다라는 거죠. 자, 유통은요, 기본 유통은요, 뭐냐면은요, 생산자가 있으면 총판이라는 게 있어요. 총판. 그리고 대리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도매점이 있고 소매점이 있죠. 그게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게 기존의 유통 구조죠. 로드샵이나 어떤 재래시장, 이런 것도 유통이죠.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로 소비자한테 연결이 되더라.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발생되냐?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통구조가 복잡하니까 생산자가 100원짜리 제품을 예를 들어서 만들어냈다. 원가가 100원이다. 이 제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은 총판 사장님이 이익 봐야 되겠죠. 예. 120원에는 최소한 갖다 팔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리점 사장님도 최소한 140원에는 갖다 팔아야 될 거라는 거죠. 또 160원, 180원. 소비자한테 200원에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과정에 광고비까지 들어가더라.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250원 혹은 300원에 전달이 되더라. 이게 기존의 유통 구조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소비자들은 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어떤 제품을 원하냐? 싸고 좋은 제품을 원하게 돼 있는 게 소비자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시대적인 발달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금 마이카 시대죠. 마이카 시대. 마이카 시대가 뭐냐? 각 가정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는 거예요. 그 차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이동이 편리하다라는 뜻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대기업에서 마트라는 걸 차려놓고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마트는 뭐가 편리하게 돼 있죠? 주차장이 편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큰 건물 안에 모든 제품을 다 진열하니까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런 마트를 찾아놓고 소비자들을 마트로 불러들이는 거죠. 근데 이 마트는 생산자로부터 직거래라는 걸 해요. 직거래. 예를 들면 오뚜기 회사에서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마트로. 그러다 보니까 중간 유통 과정이 생략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금액만큼을 마트는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트가 더 저렴하다라고 처음엔 아니었지만 가다 보니까 더 저렴하니까 마트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시대의 흐름이 또 바뀌어 버렸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모든 사람들이 손안에 컴퓨터를 다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모든 사람들이 손안에 컴퓨터를 다 가지고 다니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자, 마이카 시대를 지나서 요즘은 맞벌이 시대, 맞벌이 시대. 80년대, 90년대에는요. 아버지는 뭐 했죠? 우리 집의 아버지는 돈 벌어 왔죠. 엄마는 뭐 했죠? 가사하죠. 집에서 살림했어요. 살림. 예. 그러니까 엄마는 돈 버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살림 잘하고 맛있는 반찬하고 아버지 맛있게 밥 해드리고 이게 가정주부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는데 잘 살게 되면서 대기업은 돈들을 많이 벌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서민들은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상대적 빈곤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맞벌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뭐가 없어지냐?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 또 하나, 자, 아이들을요 요즘은 거의 한 명 이상 낳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주 6일 근무를 했죠. 근데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났어요. 근데 그 여가 시간에 애들이 하나 혹은 둘이니까 뭘 하냐? 남자는요 또 내 가족들하고 그 시간을 같이 즐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트에 갈 시간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직거래 형태의 유통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마트는요, 내가 주말에 차를 끌고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치 우리가 먹을 거 다 사오잖아요. 근데, 자, 이제는 마트에 갈 시간도 아까운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안에 컴퓨터를 가지고 혹은 내가 TV를 보면서 직접 주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자, 이 마트라는 형태는 뭐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유점포 형태의 성향을 띠고 있죠. 무슨 얘기예요? 마트는 점포를 차려놔야 되죠. 그러면은 땅을 사야 돼요. 이 땅에 점포를 지어야 돼요. 그럼 이 비용이 보통 마트 하나 짓는데 600억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마트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매달 유지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가겠죠. 매달 1억, 2억 이런 식으로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비용과 유지비가 결국엔 누구의 몫으로 돌아가겠어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은요, 무점포 형태라는 무점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맞죠? 그러면은 이 비용이 절약되겠죠. 그렇죠. 점포 유지 비용이 절약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트와 똑같은 직거래 형태이긴 하지만 얘들은요, 얘들보다 더 싸게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어느 쪽으로 옮겨가요?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TV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이 무점포라고 했는데 그 무점포 형태의 유통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나의 무점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원리로 본다라면 얘들하고 똑같거나 혹은 얘들보다 더 싸게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품이 좋다라는 이유로 대부분 제품이 좋다라는 이유로 가격을 비싸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외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한 이유는 제품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데 제품 가격이 저렴하더라. 거기에다가 자, 이 광고비를 소비자한테 캐시백을 해주더라. 35% 광고비 35%를 소비자들끼리 나눠 갖더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사장님들이 이 구도로 봤을 때, 자, 결국에 소비자들은 어느 쪽의 유통 구조로 몰려가겠느냐. 이게 내가 먼저 딱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애터미를요, 5년 전에 선택을 했는데, 5년 전에 애터미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애터미 매출이 얼마가 됐죠? 1조가 훨씬 넘어가 버렸죠. 그럼 뭐예요? 5년 만에 여기에 있던 소비자들이 이쪽으로 옮겨왔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또 캐시백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면 만족을 할 거고 사업자들은 캐시백을 원하겠죠. 자, 요게 네트워크의 기본 원리예요, 원리. 오늘은 제가 신규 사장님 계시니까 마케팅 플랜을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트워크에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마케팅 플랜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트워크에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마케팅 플랜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통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여러 형태의 마케팅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브레이크 어웨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유니레벨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이게 네트워크에서 쓰는 용어예요.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 번쯤은 알아두시고 가는 게 좋아요. 뭐 매트릭스라는 방식도 있고요. 또 저희 같은 바이너리도 있고요. 뭐 요런 형태의 방식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장님들이 꼭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자,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쓰는 회사는 어디가 있냐? 대표적으로 아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초였었어요. 시초. 뉴스킨도 이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또 어디가 있나? 하이리빗. 이런 회사들이 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자,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뭐냐면은요, 나를 기준으로 소비자 그룹을 형성시키는데 해바라기 방식으로 이렇게 형성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해봤더니 줄이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을 줄여요. 예를 들어서 아메이가 15줄의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6줄로 줄이는 거예요.
왜? 관리해야 될 라인이 너무 많으니까 복잡한 거죠. 예, 그래서 6줄로 줄여서 해봤더니 15줄보다는 당연히 쉽겠죠. 근데 이 6줄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줄로 줄여요. 당연히 15줄보다는 쉽겠죠. 근데 이 3줄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2줄까지 최종적으로 줄여서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2줄로 하는 방식이 뭐냐?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바이너리. 애터미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바이너리 방식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한 줄 마케팅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 줄 마케팅은 절대 돈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 자, 나를 기준으로 한 줄만 내려가도 돈을 준대요. 이게 한 줄이겠죠? 네. 그러면 이 안에서 나를 기준으로 한 줄만 내려가도 돈을 주면 일을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안 하죠. 일 안 해도 그냥 한 줄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 일 안 하겠죠. 그럼 회사의 매출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럼 돈이 돼요? 안 돼요? 결국에?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는 정말 돈이 안 되는 구조고 제일 적은 줄이 2줄 마케팅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요. 대부분 바이너리 방식으로 이 마케팅을 진행들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예요.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시크릿이라고 그 사해소금 아시죠? 사해. 예, 사해소금 그 소금을 바탕으로 해서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시크릿인데 그 회사는 이제 미국계 회사예요. 한국에 들어온 지 한 6, 7년 됐어요. 그 회사가 2줄 방식인 바이너리로 하고 지쿱 많이 들어보셨죠? 지쿱이라는 회사도 2줄로 하고 애터미도 2줄로 하고 요즘 뭐 에이필드니 뭐니 생기는 모든 회사는 다 바이너리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자, 애터미도 무슨 방식? 바이너리 방식. 네, 그러면은 다른 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고 요 바이너리와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타 바이너리를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타사들은 바이너리 방식으로 이제 수당을 주는데 어떤 식으로 주냐? 첫 번째, 추천 수당이라는 걸 줘요. 추천 수당. 두 번째, 추천 매칭 수당이라는 걸 줘요. 세 번째, 후원 수당이라는 걸 주고요. 네 번째, 직급 수당이라는 걸 줘요. 요게 보통 바이너리 회사에서 수당을 주는 구조예요. 자, 애터미는요. 무슨 수당이 있죠? 첫 번째, 후원 수당. 두 번째, 직급 수당. 자, 사장님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큰 돈이요? 큰 돈이요? 큰 돈이요. 네, 큰 돈이요. 큰 돈 벌려고 이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미쳤다고 큰 돈 벌려고 이 휴일날 와서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큰 돈 벌려고 그 먼 세종시나 뭐 속리산까지 가서 세미나 들을 일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돈이라는 거죠. 예,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이 후원 수당이 뭐냐? 자, 나를 기준으로 내 조직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당이 후원 수당이에요. 내 조직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당. 그러면은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내 조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요? 없죠.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와봐야 그래서 사장님들 통장에 6만원, 7만원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후원 수당의 개념이에요. 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이 후원수당은 나중에 들어오겠죠? 네. 자, 직급수당은 뭐냐? 내가 직급자가 되면 받는 수당이에요. 맞죠? 자, 나는 처음부터 직급자가 될까요? 나중에 직급자가 될까요? 나중에 직급자가 되겠죠. 그럼 내가 처음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무슨 얘기냐?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 내가 만족할 만큼의 돈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 동안 난 노력을 하든 뭘 하든 지지고 볶아야 된다. 근데 나중에 이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포기. 그래서 네트워크 하면 돈 안 돼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개념을 사장님들이 명확하게 알고서 이 일을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자, 저는요,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자, 1년이 지났을 때도 저한테 한 달에 들어온 소득은 14만원 내지는 2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된 거죠. 근데 제가 포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이거를 이해하고 했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애터미 싸고 좋은 건 알지만 돈이 안 된다는 사람들은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다른 회사들도, 타 네트워크 바이너를 하는 회사들도, 자, 이것만 가지고 진행을 하면 포기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타 회사는 추천 수당과 매칭 수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추천 수당이라는 건 뭐냐?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품을 써요. 이분이 쓰는 금액의 일정액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이 추천 수당의 5% 정도를 배정을 해놓더라고요. 뭐 지쿠비라는 회사는 한 10%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퍼센테이지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자, 그거를 추천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추천 매칭 수당은 뭐냐면은요, 내가 소개한 사람이 받는 수당의 몇 프로를 내가 받는 게 추천 수당이에요. 추천 매칭 수당. 매칭 수당. 그러니까 제가 양태준 사장님을 소개를 했어. 그 양태준 사장님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그 1,000만 원에 한 20% 정도, 200만 원을 제가 추가로 받아가요. 그게 추천 매칭 수당이에요. 자, 회사에 따라서 또 여기에다 뭐 10%든 5%든 배정들을 해놓을 거예요. 보통은 10% 이상 해놓거든요. 자, 그리고 타 회사도 후원 수당을 또 가지고 있겠죠. 또 직급 수당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은 타 회사는 이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에 몇 프로를 배분을 하냐? 예를 들면 10%, 직급 수당에 한 10% 정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요 퍼센테이지를 다 더하면 몇 프로예요? 35%.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추천 수당에 10%를 해놓으면 여기는 또 5%로 줄여야 되겠죠. 35% 이내에서만 수당을 줘야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수당 처리를 해놓는 거죠. 근데 애터미는요, 자, 후원 수당에다 몇 프로를 해놨냐? 22%를 해놨어요. 또 직급 수당에 약 10%를 해놨어요. 나머지 3%는 어디 갔죠?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주게 돼 있어요. 네. 뭐 이런 회사들도 센터비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초기에 받아갈 수당이 있다 라고 현혹돼요. 근데 자, 이 추천 수당 5% 10% 그거 사장님들이 만약에 열심히 팔았다고 가정을 해도 그걸로 내가 큰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로 절대 큰 돈이 되잖아요. 왜냐면은요, 자, 방판 영업을 하시게 되면은요, 기본 영업 마진이 30%에 적었을 때. 많이 주는 데는 40% 이상 주는 데도 있어요. 40%까지. 자, 근데 그 방판 영업의 개념인 추천 수당에 5% 10% 배분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팔아서 돈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자, 추천 매칭 역시 마찬가지죠. 추천 매칭 역시 내가 판매력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후원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쪽에다가 아무래도 배분을 많이 해놓다 보니까 이쪽에는 당연히 배분할 게 적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직급을 올라가더라도 크게
내 소득이 처음에는 애터미보다 약간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어버렸어요. 수당이 전부 다를. 근데요, 자, 사장님들이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돈을 원하냐? 연금과 같은 돈을 원하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상속이 가능한 돈을 원하죠. 자, 이게 되려면 내 조직이 만들어져야지 된다. 내 조직이. 내 밑에 쓰는 사람 소비자 한두 명, 10명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써야 내 밑에서? 그건 아니죠. 네, 내 밑에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조직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당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이라는 거죠. 자, 애터미 회장님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수당을 어디에다 다 집어넣냐?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에다 다 때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초기에 돈이 안 돼요. 초기에. 그렇죠? 자, 이 문제를 애터미 회장님이 또 해결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애터미는 수당이 이렇게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두 가지로 나간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애터미라는 회사는 추천수당도 없고 추천 매칭도 없다 그랬죠. 그거는 분명히 타사보다 불편한 걸 거예요. 네, 근데 대신에 어때요?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퍼센테이지를 넣어놨죠. 자, 일단 애터미의 후원수당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지 아시죠?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7단계. 직급수당도 똑같이 7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자, 애터미의 후원수당에서 처음에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되면 수당 나오죠. 네. 근데 자, 이거를 30만 포인트를 그냥 수당으로 환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애터미는요 이 30만 포인트를 점수로 환산을 해요. 15점이라는 점수로. 이게 그 애터미의 초기에 돈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커버를 하는 게 이 점수제라는 거예요. 점수제. 자, 30만 포인트가 내가 맞으면 나한테는 15점이란 점수가 주어지고 그 하루에 이 15점이 맞은 사람들을 n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n분의 1로. 그 n분의 1로 나눠서 이 15점이 지금 하루에 한 6만 5천 원 정도의 수당으로 환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70만 포인트 구간이 있죠. 70만 포인트. 자, 이제 팀장 정도를 거의 유지하시는 분들은 이 70만 포인트가 거의 매일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자, 70만일 때 돈을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또 점수로 환산을 해요. 30점. 그럼 얼마죠? 내 일당은 13만 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구간은 150만. 150만일 때 점수를 60점을 부과를 해주고요. 내 일당은 26만 원. 240만일 때 내 점수는 90점. 그 다음 600만일 때 내 점수는 150점. 그 다음 2천만일 때 내 점수는 250점. 그 다음 5천만일 때 내 점수는 300점을 부과를 해줘요. 자, 아까 제가 애터미는 타사에 비해서 초기 수입이 안 되는 게 좀 불리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애터미라는 회사가요, 이거를 초기 수입이 불리한 부분을 막아놓은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애터미는 상한선이 5천만으로 정해져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이더구 임페리얼 2억만 PB가 넘게 맞거든요. 포인트가. 포인트 자체가 2억만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 점수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박정수 임페리얼도 이 점수에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근데 타 네트워크는 내 점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수당이 계속 올라가요. 타 네트워크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위에 사람들이 가져갈 돈의 액수가 크죠. 그럼 밑에 사람들은요? 당연히 적겠죠. 근데 수당의 한계는 35% 안에서 줘야 되거든요. 35%. 근데 애터미는요, 1차적으로 이렇게 상한선을 둬놨다. 300점이면, 자, 15점에 20배죠, 20배. 그럼 내가 받아갈 수당은 얼마겠어요? 65,000원에 20배겠죠? 그럼 얼마예요? 월? 하루에 260만원. 그럼 20배 맞나요? 아니다. 130만원. 맞죠? 네. 130만원이 맞죠? 자, 15점일 때 65,000원 받는데 300점일 때는 20배니까 130만원인데 일단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30만 포인트와 5천만 포인트는 몇 배의 포인트 차이가 나느냐? 약 160배 이상의 포인트 차이가 나요. 자, 포인트 차이는 160배인데 수당은 몇 배 줬어요? 20배.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밑에 사람들한테 수당을 더 챙겨주기 위해서 위에 사람들 걸 그만큼 내려놓은 거죠. 이게 뭐냐?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초기 수입을 밑에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게 해놨다라는 거죠. 이걸로 막아놓은 거예요, 애터미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장님들이 타 네트워크를 하시면은 똑같은 금액 판매를 했을 때 애터미의 초기 수입이 타 네트워크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막아놓은 거예요, 회장님. 자, 또 상한선을 그어놨으니까 위에 사람들은 더 못 가져가겠죠. 그걸 잘라놔서 어떻게 했어요? 밑으로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요게 애터미의 후원수당 체계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느냐? 사장님들이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시크릿 하시는 분들, 직급 하시는 분들, 요즘은 바이너리 하시는 분들한테 사장님들이 굉장히 공격을 받거든요. 그때 사장님들이 요것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 마케팅 플랜이 내 귀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공격하냐? 니네는 초기에 돈이 안 돼. 우리는 추천 수당, 추천 매칭 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기에 돈이 빨리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추천과 추천 매칭은요,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받아가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장님들 못 받아가요. 양태윤 사장님? 추천을 몇 명 정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추천한 사람 중에 몇 명 정도가 열심히 움직일까요? 박현주 사장님? 내가 지금 현재 추천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장재열 사장님? 또 누구 있나?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보통 사람들은 그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태열 사장님 지금 몇 달 하셨는데 아직 추천하신 분들은 있지만 그 중에 움직이시는 분이 없죠. 그러니까 그 수당 만들어 봐야 나한테는 그림의 떡이란 얘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포장해서 좋게 얘기하는 거죠. 자, 애터미는 그 초기 수입을 이런 마케팅 플랜에서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결국에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근데 이렇게 초기 수입을 좀 되게 해놨다. 마케팅 플랜을 바꿔서. 자, 직급 수당은 직급이 되면 주는 수당이에요. 애터미의 첫 번째 직급이 뭘까요?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 두 번째 직급은 팀장, 다이아몬드 마스터. 세 번째 국장, 샤론 로즈 마스터. 그 다음 본부장. 본부장이 뭐죠? 스타 마스터. 그 다음 총장, 로얄 마스터. 그 다음 단장, 크라운 마스터. 그 다음 총단장,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후원수당에다가 애터미 22% 넣어놨다 그랬죠.
직급수당에 몇 프로 넣었어요? 10% 넣었어요. 10%. 회사 총 매출의 10%. 자, 이 중에 5%를 계산하기 편하게 해드릴게요. 자, 회사 총 매출의 10%를 직급수당에 넣었지만 PB로 환산했을 때는 20%를 직급수당에 배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20% 중에 판매사한테 10%를 배분을 해요. 자, 팀장한테 5%를 배분을 하고요. 국장한테 2%, 본부장한테 1.2%, 총장한테 1%, 여기는 0.5%, 여기는 0.3%를 배분을 해요. 자, 요거를 퍼센테이지를 다 더하시면 20%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 자, 판매사는 이 10%를 가지고 판매사의 숫자끼리 n분의 1로 나눠 가져요. 그 분기에 나온 판매사의 숫자끼리 n분의 1로 나눠 갔는데, 자, 팀장은 이 5%를 당연히 팀장끼리 나눠 갔겠죠. 근데 팀장부터는 이 위로 공유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5%를 가지고 팀장의 숫자로만 나누는 게 아니고 국장, 본부장, 총장 이 숫자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국장은 이 2%를 이 위로 공유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본부장은 이 위로, 총장은 이 위로, 단장은 이 위로, 임페리얼들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공유를 시켜요. 왜 이렇게 공유를 시키고 여기는 공유를 안 시키고 이렇게 냅뒀느냐? 자, 애터미는요, 수당에 가장 많이 퍼센테이지를 몰아놓은 것이 이 판매사란 직급이에요. 판매사. 왜 그랬냐? 이 판매사가 안정적으로 되시는 분들은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하죠. 자, 이 오토 판매사들은요, 애터미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도 가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1년, 2년 정도는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애터미 일을. 자, 이분들한테 200만 원이라는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할 때 사람들이 많은 돈이라 그래서 큰 돈 벌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뭐냐? 내가 직급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좀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시켰는데 그 중에서도 최초 직급이 판매사들은 200이라는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회장님이 보상 플랜을 이렇게 짠 건데, 자,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요즘 그거 비교하는 거 만들고 있는데 좀 시간은 걸릴 거예요. 자,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하고 저희가 오토 판매사 되려면 250, 250, 500, 한 달에 1000만 포인트죠. 1000만 포인트.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주력 제품 2배 포인트 주니까 약 2천만 원 정도의 제품이 팔려야 될 거예요. 자, 타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2천만 원 팔았을 때와 애터미 2천만 원 팔았을 때 소득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만큼 애터미는 판매사에다가 수당을 많이 몰아놨다라는 거예요. 자, 사장님들이 1년, 2년, 3년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10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을 받고 있어요. 애터미 말고 그냥 네트워크에서. 하실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죠. 안 나죠. 그러니까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까 제가 초기에 포기 많이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는 판매사에서 그 소득을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다 때려 집어넣은 거죠. 대신에 어디에서 뺐냐? 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득을 빼버린 거예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조금 이해가 되실 것도 같죠? 네, 그래서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이렇게 7단계 7단계 되어 있고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두 가지만 있는데 초기 수입은 타 네트워크들은 있다, 애터미는 없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보상 플랜을 이런 식으로 짜는 거다.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렇게 보상 플랜을 해놨는데 오늘은 요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북 가지고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뭐 보상 플랜도 좋고 제품도 좋지만 일단 내가 네트워크에서는 성공을 해야 돼요. 예, 내가 성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 대부분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애터미뿐만이 아니고 모든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복제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요, 판매를 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세미나에 가보면, 애터미 세미나에 가보면 회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싸다, 좋다, 써봐라만 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판매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이거를 하라는 거죠. 이거를 회장님이 판매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저는 분명히 복제로 돈을 버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은 저랑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회장님이 거꾸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회장님은요, 이 복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네트워크는요, 정보 전달로 가야 돼요. 정보 전달. 어떤 정보 전달을 해야 되냐? 처음에는요,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해줘야 돼요. 제품에 대한. 자, 내가 누군가한테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제품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뭐겠어요? 이거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게 우선이 아니고 파는 게 우선인 거예요. 파는 게. 이 차이와 이 차이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팔고 많이 팔았는데 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나 혼자 팔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둘, 넷, 6분이 앉아 계시는데, 자, 6분 각자가 나 정말 잘 팔면 얼마나 팔까요? 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잘 파시는 분, 우리 팀장님.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혼자 팔아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뜯어 말렸거든요. 굉장히 부럽죠. 좋아 보이죠. 근데 네트워크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제 개념을 깨닫지 못하면 저분은요, 계속 200만원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 200만원을 팔기 위해서 저분이 들어가는 차비, 교통비, 들어가는 밥값, 커피값, 품위 유지비는 얼마나 될까요? 예. 부러워 보이지만 그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왜 싸고 좋다 써봐라를 끊임없이 외치냐?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요, 이 제품을 써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 관심이 생긴다고. 관심. 무슨 다단계 회사가 정말 제품이 싸고 좋네? 이렇게 관심이 생깁니다. 그때 이 관심이 생긴 분한테 난 뭘 해야 되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죠. 그때. 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석세스. 두 번째, 원데이. 부업가. 세 번째, 센터. 스폰서. 이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죠.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뭐냐면요, 이거를 신경 쓰지 않고 첫 번째는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첫 번째는 왜? 자, 회사 세미나 가면 수많은 성공자들이 세미나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성공합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과연 내가 세미나에 엉덩이만 붙이고 앉아있다고 성공을 할까요? 과연 내가 여기만 온다고 성공을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듣고, 느끼고, 깨우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 복제를 하기 위해서 싸고 좋다 써봐라를 끊임없이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 때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사업자가 어떻게 돼요? 한 명이 복제가 되겠죠.
그 하나가 둘이 되겠죠. 둘이 넷이 되겠죠. 넷이 8이 되고 16이 되고 이게 복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거를 알려주는 스폰서들도 많이 없고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애터미를 놓고 싸고 좋은데 돈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싸고 좋은데 돈이 안 된다. 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원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냐? 탁 다리 하나 걸어서 경찰서님 뭐 하는 거 좀 열심히 좀 팔아봐. 그럼 저는 돈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이 원리를 팔아봐. 그럼 저는 돈이 돼요.